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IT 연구소 시간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국내 유통업계 1위인 쿠팡에서 네. 사상 초유의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3,300만여 건인데 네. 쉽게 가늠도 되지 않아요. 어떤 경로로 유출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경제 활동 인구가 한 2,969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인구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놀라운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냐? 이 유출된 것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퇴사자한테 반납하지 않았던 만능 열쇠가 있던 거예요. 아하. 네. 마스터키. 네. 그런데 그 만능 열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증 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앱이나 웹사이트에 서버에 통신할 때 사용하는 인증 키가 있었는데 네. 이 만능 출입증을 근무했었던 전 직원이 퇴사할 때 접근 권한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던 겁니다. 하하. 그러다가 이제 이 용의자가 이제 퇴사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살아있는 인증키를 이용해서 예. 쿠팡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관리자인 척 접근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접근이 5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됐는데 네. 문제는 보안 시스템이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맞는 키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외부 침입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부 접근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탐지도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쿠팡에서는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끝날 문제인지 공분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 주소, 또 최근 주문 내역 이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쿠팡 측에서는 비밀번호 누출 안 됐다. 신용카드 번호 결제 정보 유출 안 됐다.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쿠팡 측 주장인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레고 블록 조립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립을 하면 생길 수 있는 게 되게 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건 이번엔 역시 집 주소가 다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소만 따로 있으면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비밀번호 찾기 할 때 네. 핸드폰 번호, 내 집 주소, 그다음에 맞아요, 이메일, 고객 이름을 조합을 하면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건 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배송지가 털렸는데 우리가 보통 쿠팡을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배송지에 내 것만 넣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족. 그렇죠. 우리 친구. 부모님 거 네. 아니면 회사 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계정이라도 주소가 4-5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새벽 배송을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보통 다 거기다가 이 현관 이제 우리 집은 아니지만 전체 로비 비밀번호도 맞아요. 넣잖아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 네, 그럼 그런 것까지 만약에 노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이거는 이제 2차 피해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번이지만 솔직히 맘먹고 생각하면 6개월 있다가도 이거 갖고 조합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몇 년간의 지연된 피해로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쿠팡에서는 카드 정보 같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다고 했는데 네. 사실 처음에도 조금 이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좀 네. 지연도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노출이 없었는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만약에 기술 표준을 지켰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혹은 이제 쿠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커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이나 전자상거래에서 국제 보안 표준이 있거든요. 네. 국제 보안 표준에 따르면 결제 카드 정보랑 일반 고객 정보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객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했다. 그리고 그 키가 만약에 결제 카드 정보까지 접근을 못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네. 하면 이게 이제 별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나누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쿠팡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쿠팡이 이미 여러 번 범위 축소를 반복했죠. 그래서 첫 신고 때는 계정이 몇천 개 수준처럼 얘기를 했다가 맞아요. 결국은 이게 몇 천만 개니까 거의 740배 정도 이제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계정 유출의 양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을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 맞는
키가 이제 고객 정보 서버에만 접근할 수 있는 키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키가 아까 말씀드린 결제 정보나 카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키였다. 그러면 이제 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럼 지금도 이제 경찰에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쿠팡 측에서는 별다른 개인 조치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지금 SNS 보면은 뭐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 등록한 결제 카드 정보도 지워야 된다 이러면서 피해 방지법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조치들 어느 정도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밀번호 변경은 냉정하게 말하면 좋긴 하지만 조금 늦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밀번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네. 이게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걸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이런 걸 할 때 2단계 인증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있거든요. 예. 2단계 인증이 뭐냐면 로그인 할 때마다 뭐 문자 인증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승인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쿠팡을 보니까 쿠팡에 이런 2단계 인증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쿠팡 자체에서 로그인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번호 인증 받거나 문자 인증 받는 시스템이 동작이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 요건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쿠팡 앱에 들어가 보시면 네. 하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그거 누르면 자기 이름 나오고 이제 그 자기 이제 정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거기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어요. 아하. 설정을 누르면 네. 보안 및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실제로 접속했었거나 아니면 내 아이디로 접속했던 기록들이 나와요. 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네. 최근에 그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접속했다, PC로 접속했다 하면 각자 접속한 거에 IP, 그러니까 주소가 뜨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최근 접속일, 그다음에 최초 접속일 이런 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안 쓰는 것들은 다 삭제를 일단 하시는 게 되게 아하. 중요해요. 예. 혹은 내가 쓰더라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한번 삭제를 하시면 이게 삭제되고 나면 첫 로그인 할 때는 이제 번호 인증을 한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기기가 등록돼 있을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쓰는 것들 일단 최대한 삭제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하겠지만 한동안은 내가 만약에 현실적인 조치로 할 수 있는 건 쿠팡에 자동으로 연동돼 있는 신용카드 네. 이걸 일단 좀 삭제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털리더라도 내 카드까지 털리진 않으니까 네. 한 불편은 하겠죠. 로그인 할 때마다 카드 정보를 넣어야 되니까. 결제할 때마다. 네. 근데 그러더라도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안전성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특히나 요즘에는 그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좀 웬만하면 내가 쿠팡으로 많이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것도 한번 그 온라인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하. 왜냐하면 이 통관 보유 번호가 이제 인증이 되면 유출이 되면 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도 해외 물품을 수입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 같은 경우도 내가 특히나 쿠팡으로 뭔가 이렇게 해외 거래 많이 하신다라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바꾸시면 기존 건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가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기록 삭제하시는 거, 연동돼 있는 신용카드 연동을 해제하시는 거, 그리고 개인 통관 보유번호 변경하시라. 일단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 이게 사실은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여러 번이거든요. 뭐 SKT, KT, 롯데카드, 지금 쿠팡까지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주요 기업 모두가 대상이 돼서 네. 사실상 뭐 전 국민 정보가 다 털렸다. 뭐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올해 좀 일종의 거의 뭐 참사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대 최악의 이 계속 그 해킹 사태들이 있었죠. 뭐 예. SKT가 4월에 한 2,300만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네. 또 8월에 롯데카드가 한 297만 명, 또 네. KT가 9월에 또 쿠팡이 이번 11월까지 정말 국내 역대 최대 규모들이 있었고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유출 중복을 좀 이제 중복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국민 1인당 1년 동안 평균 한 6번에서 7번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지금 10년 동안에 누적을 해보면 네네. 예, 국민 1인당 평균 6번에서 7번 정도 자신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정보가 유독 해커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죠? 가성비 높은 데이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커들도 결국엔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럼 네네. 노력을 했을 때 건당 단가가 높은 것들을 뽑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건당 단가가 높아요.
왜 높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인구 규모가 이제 글로벌에 비하면 적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디지털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하. 거의 모든 온라인 쇼핑을 이걸 다 하고 있고 예. 또 좁은 곳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 하나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여러 개를 안 쓰고 몇 개 몰려서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쇼핑몰도 그렇죠. 몇 개 사이트.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수많은 인원들이 몇 개만 있으니까 몇 개만 딱 뚫었다. 라고 하면은 그 여파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해커들도 우리나라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김소정님께서 그 아까 알려드린 지침 다시 한 번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보안 로그인 앱에 들어가셔서 보안 로그인 기록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로그인 기록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연동이 돼 있다면 이거 연동 좀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해지하시라는 거. 그리고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 직구할 때 사용하시는 개인 통관 보유 번호 요거 이제 인터넷 가셔서 변경하시라는 네.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더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5개월 전부터 유출이 시작됐는데 몰랐다는 점에서도 또 분노가 큰데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간 모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을 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정상적인 로그인으로 인지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퇴사한 지 그러면 5개월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비밀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스터키가 있더라도 네. 마스터키의 유효 기간이 좀 제대로만 돼 있었으면 그렇죠.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지금 내용을 봤더니 이 유효 기간도 상당히 길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만약에 마스터키가 있더라도 뭐 6개월 혹은 1년 안에 이게 딱 멈춰졌다라고 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키 자체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거의 뭐 몇 년 이상 네.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다 보니 아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 보안, 그러니까 네. 어떤 시스템적인 보안보다 오히려 실은 이 해킹이 되거나 보안이 되면 대부분 다 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예방이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뭐 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협박성 이메일을 또 보낸 사례도 있는데 그렇죠. 이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유출자인 건지 이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이 사람일 확률이 한 7, 80% 정도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IP를 기반으로 네.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일 해외 IP 접근성의 일관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동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내부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 네. 이렇게 되면 돈부터 요구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쿠팡에서 지금 이렇게 털렸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너네가 위험하다는 경고성이지 이걸 갖고 지금 막 돈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네. 이 말 자체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직원이 너네 쿠팡 한번 욕 먹어봐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앙심을 품고 얘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사람이 정말 쿠팡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혹은 어떤 시스템에 있었을까 어떤 규조가 있었길래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들까지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문제는 이번 사태 비단 쿠팡만의 문제겠냐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 우리가 뭐 다양한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 쓰고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쿠팡이 이렇게 큰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과징금에 대한 규모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실은 쿠팡이 정보보험 부분 투자액이 그러면 적었느냐 적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나 KT 다음으로 컸거든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과연 보안이라는 게 이런 시스템을 이제 쉽게 말해서 컴퓨터나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으로 보안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 오히려 결국에는 이러한 관리를 하는 직원이나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냐라고 네. 할 때 정말 많은 해킹 사태 대부분 인재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내부에 있는 보안 직원들이나 보안의 규정이나 솔루션과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탈퇴한 그
고객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 뭐 90일 뒤에 파기한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네. 이번에 유출됐다는 연락받은 분들 중에 2022년에 탈퇴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기술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유지하는 관리자들이 이걸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그 우리가 말하는 규제나 정책들이 제대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은 이번에 쿠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규정을 인정을 했는데 이게 보통 검사를 일회성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계속 꾸준히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이 보안 이슈들을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그리고 이거를 약간 선택사항이 아니라 네, 필수사항 필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나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정부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일종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모델로 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항을 그냥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쿠팡에 부과될 과징금 과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1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실은 지난번에 SK텔레콤도 원래 나왔던 금액보다 상당히 감액을 받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상징적인 금액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